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박 시장 휴대폰을 무조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무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 미투,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이고 자, 7월 개봉을 앞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 영화 일부분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잠깐 보더라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다룬 것 같은데 장해찬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파렴치하죠. 제가 짧게 방금 이 다큐멘터리 일부 영상을 보자마자 인상이 찌푸러졌습니다. 네. 아침부터 못 볼 꼴 보게 해드려서 시청자분들한테 대신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게 성폭력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무책임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기회마저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데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러한 성폭력을 미화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방금 전에 서울시의 전 비서실장이 피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등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건 초기에는 2차 가해에 동참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고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서 물러섰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2차 가해하는 내용을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고 영리적으로 뭐 후원금을 받는 등 이것으로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파렴치한 행태다라는 말 외에 무슨 이야기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일단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돌아가심으로써 진실이 그냥 묻혀버린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와 이제 가해자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네. 실제 주변 사람도 제가 서울시 출신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둘 간의 어떤 그 밀행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또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저도 뭐 다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떤 뭐 지금 박원순 시장, 인간 박원순에 저는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거나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도 공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의 인간적인 부분, 그의 업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된 내용이고 아니면 저 어떤 우리가 소위 아는 저 성추행으로 불거졌던 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어떤 프레임보다는 그냥 인간 박원순 그다음에 변호사 박원순,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의 어떤 초점이 좀 맞춰져서 상영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영화가 7월에 개봉입니다. 아직 전체 영화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은 아니고 일부 예고편이 홍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전혀 반론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원순 다큐멘터리 제목부터 첫 변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이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해주겠다. 이런 소제목도 달려 있습니다. 7월에 개봉 예정이고 자료 영상과 측근 인터뷰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조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물론이고 사실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과연 개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일단 국가인권위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뭐 인정한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죠? 네, 해당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6개월간 조사 끝에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사실로 확정을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의 배우자가 인권위의 확정을 취소해달라라고 낸 행정소송도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부분 등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 조사를 맡았던 국가인권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이었습니다. 네. 위원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의 뭐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 주도로 인권위에서 6개월이나 조사를 냈고 네. 법원에서도 이 박원순 전 시장 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확정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박원순 전 시장 측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게요. 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진실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해서 인권위가 결정하고 법원이 판결 내려도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개 파양한 게 분명한데 문재인입니다.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왜 개 파양했는지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있고 그냥 본인들 불리한 부분이나 반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이 자신들끼리 통하는 뭐 이거 버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처럼요. 네. 본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강성 팬덤에게 후원금 받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있을지 좀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실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사람들, 그 유튜브 방송을 출연해서 영화를 홍보하면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믿는 편이었어요. 서울시청의 직원들이 이 사건은 은폐 방조 묵인하는데 가담을 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사실 이 나쁜 놈들은 내가 잡아야겠다. 한 6개월 정도 취재를 해가지고 저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피해자인 그 여비서분이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박원순 시장과 그 여비서의 관계는 4년간의 시달림을 했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서셨던 그런 박원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퇴장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자,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사이비 종교 같다라는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성폭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이다라고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해자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왜곡된 다큐 상영 때는 2차 가해가 불보듯 뻔하다. 정신적 고통, 피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 변호사님, 네.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법원에서도 판단 내린 것을.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뭐 저기 만드신 분들도 나름대로 취재를 한 것은 같습니다. 네.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 어떤 줄거리라든지 팩트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팩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들, 그 팩트가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부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장을 담고 있는 전 영화라고, 그러니까 다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는 어차피 뭐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면 그 평가의 몫은 세상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렇다고 한다면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사형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영이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행강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상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진실관계가 이 정확하게 이 지금 사법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인권위에서 내려갔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또 어떤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했느냐. 솔직히 세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했지? 그 단순히 그 문자만으로 된 것인가? 이런 것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차라리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원순 시장 쪽에서 하는 말도 일리가 있으면 세상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영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그 당시에 있었던 부적절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비호한다거나 이것을 뭐 덮어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저는 세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정치적, 도덕적 판단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 영화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진보 진영 쪽에서 영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최근에 문 전 대통령까지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진보 진영 쪽에서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좀 궁금해지는데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석을 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고 밝히자면 진보 좌파들이 역사 왜곡과 역사 미화에 상당히 능하다. 이런 훈련을 운동권 시절부터 잘 받아온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돈이 되니까겠죠. 온라인 강성 팬덤이 사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먼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평가했던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부터 지금의 개딸까지 온라인 강성 팬덤을 진보 진영이 주로 먼저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팬덤의 입맛에만 맞는 다큐멘터리 미화 영화를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이 아주 클 테고요. 제가 아까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법정, 뭐 진실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이 책임을 가지는 정치인들부터 현실을 부정하고 이 사실관계나 법적 판결까지 왜곡하고 있으니 그 지지층도 그에 따라간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결과적으로는 진보 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곡시키고 또 잘못된 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진보 진영 그게 많이 학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돼서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층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방송용으로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죠? 그 단어가? 그 단어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대로 시작하는 대로 건가요?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는 네. 그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자랑했던 단어예요.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만 우리는 대땡땡입니다라고 그분들이 막 자랑했던 거라 그게 왜 부적절한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장해찬 최고 방금 하신 말 중에 몇 네. 가지만 그러니까 왜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계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꽤 영화들이 나올까? 물론 좋은 면을 보기 때문에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친다면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에서는 그만큼은 미화시킬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인간 박정희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다 거기서도 수익이 몇십억이 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도 자기들이 사들였다고 자기들이 공표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공과가 있지만은 미화시킬 부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는 이런 부분, 진보 계열에는 그나마 뭐 공과가 다 있겠죠.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렇게 미화라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은요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지지층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땡땡이나 개딸 같은 성향을 최대한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사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